안녕하십니까. 클리기 사람의 뉴스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소위 그래서 웨일 다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 수기를 책으로 발간한 시인이 있습니다. 오늘 김영진 작가님과 함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저는 김영진 시인입니다. 예. 교직에서 39년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시인으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초대한 까닭은 이번에 보니까 이제 책을 내셨더라고요. 아름다운 엔딩, 김영진 시인의 호스피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활동 하신 거잖아요. 예. 흔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신 건가요? 예, 음. 저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지금 7년째 근무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음. 호스피스 전문 병원인 엠마오 사랑병원에서 4년 3개월을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예수병원 앞에 맞은편 예, 있는. 네. 사실은 건강하거나 뭐 일반인들은 호스피스 병동 갈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되고, 예. 예.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곳으로 가게 됐나요? 봉사활동을. 저는 퇴임 이후에 네. 선교 활동을 하고 싶어서 좀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후에 들어와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하다 보니까 거기 책임 간호사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그 전문적으로 그걸 공부를 하고 이게 전문적으로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호스피스 완화도우미 자격증을 또 따게 되었습니다. 자격증도 있어야 예, 되는군요. 그래서 네. 호스피스 완화도우미 자격증 딸 때 실습을 엠마오 사랑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엠마오 사랑병원에서 저에게 같이 근무하자는 그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엠마오 사랑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지요. 네. 그래서 한 4년 넘게 예. 그곳에서 근무하셨더라고요. 예, 예. 주된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환자들을 뭐 이렇게 예, 살피는 그러죠. 일인가요? 보살피는? 예, 그렇죠. 원래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 도우미였는데 이게 지금은 명칭이 보조 활동 인력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환자들의 식사 보조, 기저귀 케어, 그리고 목욕이나 말벗, 침상에서 체위 변경 등 이런 것들, 즉 일상생활 지원에서 정서 지원, 간병 지원까지 그렇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다 케어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꼭 필요한 일들. 예. 호스피스 병동 가보면 어쨌든 임종실도 있고 예. 좀 경건한 분위기도 느껴지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예. 마음이 좀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마주했던 환자가 또 하늘나라 가게 되면 네. 하루 종일 우울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원은 마지막 임종 3개월 이내자가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면서 짧게는 환자들이 들어오시면 1, 2주, 길게는 2, 3개월 정도 계시다 이제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 8, 90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지금은 이것이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도 뭐 합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도 예, 있듯이요. 거기에다가 젊은 분들이 뭐 이혼을 또 했거나 자녀들이 또 어리거나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는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환자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저희들은 돌보아주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자 자신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옴으로써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다 갖고 올 텐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인력들이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내 곁에 있어주니까 가족 외에도.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앞서 얘기했지만 곁에서 일상생활도 지원을 해주지만 말벗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위안을 갖습니다. 주로 기억나는 혹시 뭐 환자들과의 대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후회하는 일이라든지 아 내가 이걸 좀 이렇게 살았더라면 예.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비교적 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들은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가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라고 후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이런 것도 눈치 사슬로 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도 직장 생활에 몰입했다라고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도 좀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돌보면은 좀 소홀했고 직장에만 올인했다는 것이죠. 그게 결과 훗날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렸고 아내와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후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또 세상 내 주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예. 예. 실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털어놓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죽음이 환자들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자기의 병명조차 모르고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은 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잘 평온하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분들은 아주 힘들게 본인도 힘들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도 아주 많이 힘들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글쎄요, 죽음을 미리 대비하거나 뭐 일본 보면은 생전 장례식도 치르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마웠던 분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웨일 다잉 우리 작가님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면서 한 번쯤 다가올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이 좀 들든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희 공감하면서 그 이야기가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각기 공감하면서 저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 제 모습을 많이 그려보고 했습니다. 혹시 뭐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새롭게 한번 작성해보고 그러셨나요? 예, 그러죠. 네. 저는 그 책의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원래 버킷리스트 한 가운데
책을 10권 내는 것이 제 그 소망의 꿈이었습니다. 시집이라든지 뭐 소설 예, 포함해서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7권을 냈으니까 이것은 이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서전 1권, 시집 2권, 수필집 1권, 이게 한 4권 정도 더 되면 한 11권이 되니까 목표 이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아서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녔는데 제가 퇴임 이후에는 세계 일주를 한번 한 1년쯤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본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서 네. 그렇게 한번 1년쯤 세계를 한번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던 환자하고 대화해서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너무 앞만 보고 살고 예. 직장 생활에만 매진하면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간 게 좀 아쉽고 후회한다. 그런 말씀을 또 들으셨기 때문에 예. 남은 또 생애에서도 여행을 좀 더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예,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또 기억이 나는 게 있네요. 네. 어느 할머니가 뭐 후회 드는 것이 뭐 없으십니까? 라고 여쭈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한때 우리나라에 밍크 이제 코트 이 점퍼가 유행했을 때 네, 네.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었는데 뭐 손주들 생각하고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그걸 사입지를 못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렇게 병원에서 마지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그것이 그 사입지 못한 거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바라보고 마음에 두었던 그 제품이 지금도 눈에 아른거린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가시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가보고 싶은 그때 곳. 예, 가고 싶은 거 이것을 그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적혀 있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나에게 닥친 상황 이런 것들 어려운 일도 예,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죠. 죽음을 염두에 두면 사람도 죽고 사는데 이깟 일쯤이야 내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의 마음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네, 이 책에 이제 보니까 그 임종전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있는지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셨더라고요. 예. 임종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육안으로 보면 혈색이 이제 하얀해지고 청색증이라 해가지고 손과 발을 보면 붉은 색깔 아니면 청색 이제 빛깔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종기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숨소리 호흡을 이렇게 끊었다가 막 몰아쉬고 그걸 체인 스톱 호흡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현상이 나오면 뭐 길으면 이틀 아니면 하루 정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그 청각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신정지가 오더라도 그래서 고인에게 이제 사랑한다, 고생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가족들은 마지막 들려줘야 임종한 된다고. 뒤에도 네. 30분 정도는 이렇게 청각이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하셨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것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시간에 가족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그렇죠. 되겠네요. 덕담이나 네. 안녕히 가시라. 그간에 많이 사랑했습니다라고 그런 마지막 인사를 그때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예. 혹시 기적을 경험하신 경우도 있나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도 다시 삶으로 돌아가신 분 드물겠지만 아니, 누구나 네.
환자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지요. 근데 음. 특별한 기적은 없지만 예, 병원에 들어오실 때는 환자들이 그냥 와상 침대에 환자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또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병원 생활에 적응되면서 뭐 1, 2주 지나면서 먹지 못했던 식사도 하게 되고 화장실도 또 순수 걸어가시게 되고 남원에 사신 아주머니 한 분은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좋아지셔가지고 남원 집에 가셔서 6개월 동안을 집에서 지내다가 오. 병원에 다시 들어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 오셔서 2개월쯤 계시다 편안히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 외에도 혹시 이 환자는 참 두고두고 내 오랜 기억에 가슴속에 남아있는 환자 혹시 있습니까? 기억나는 마주했던 환자. 그렇죠. 네. 안타까운. 그게 호스피스 병원은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그 텀이군요. 예, 네. 그런데 어느 분들은 1년 반 정도 게 오래 계시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신 30, 40대는 그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짧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암이 진행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이가 또 잘 되지 않아서 이분들은 신진대사 활동이 예, 활발하지 그렇게 해서 못하니까. 예, 오래 가시는 경우. 네. 근데 호스피스 병원은 뭐 3개월 이상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잠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하는 경우.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살아 계신 분도 봤습니다. 70, 80세 평균 수명이 아닌 뭐 30대 이렇게 환자들 보면 더 가슴 아프겠어요. 아, 그러지요. 네. 네. 너무 젊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세 가지를 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가족, 친척들이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같이 생활하는 교인들이 병원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은데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평소 기도를 해왔는데 제가 36살에 먹은 그 제자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는데 네. 저를 보면 오히려 제가 위안이 돼야 되는데 제자는 선생님 앞에서 자기가 먼저 간다고 굉장히 미안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슴 이가 아픈 있고 사연이네요. 또 한 가지는 제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병원에 들어와서 있다 간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원에 들어와서 또 일찍 간다고 생각하면 지켜보는 사람, 돌봐주는 성비조차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같이 울어준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네. 참 가슴 아픈 사연 네. 들려주셨고요. 아름다운 엔딩이라는 책 저도 이제 분장실에서 잠깐 여기저기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예.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과 마주하게 되는데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어 있게 해주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그 100년을 살아보니 그 김영석 교수님과도 인연을 이 책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분도 특강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어떤 가르침을 많이 새겨두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도 그 기독교 신앙인의 한 분이시지만 네, 돈독한 인간 사랑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존경하시는 분은 인도의 간디를 존경하신다고 평소 말씀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중시연분이 김영석 교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에 대해서 몸소 실천해 가고 지금도 여러 뭐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 사랑을 저도 하여간에 제 첫 시집 주님 찾기를 네. 내게 되면서 그분에게 그 시집을 드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생활했는데 하여간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어느 단체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계속 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린 것들을 처음에는 테이프로 CD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저에게는 한 30년 정도를 끊이지 않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을 한 달에 4일가 되잖아요. 네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30년을 그렇게. 오랜 인연이네요. 그렇죠. 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성실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네. 김영석 교수님과의 네. 또 인연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시간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예. 돼서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 네.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모처럼 TV 출연하신 거잖아요. 예. 어떤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인사 말씀 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뭐 저는 우선 뭐 제 가족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그 신앙생활 저를 지켜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하고 제가 문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인으로 활동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인과 수필 여러 수필가 그런 문인들 뭐 그분들에게 격려해 주는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뭐 친구 동료 우리 선생님 같이 저를 초청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남은 이제 여생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차피 글 쓰는 좀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책을 내는 거. 봉사활동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는 예수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예수병원에서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몸이 건강한 이상은 그 자원봉사자는 계속 할 것이고 네.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제가 또 자원봉사자로 가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따뜻한 우리 김영진 작가님과 아름다운 엔딩 책에 대해서 책 이야기 나눠봤는데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읽어보면 뭔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면 사라진다고. 일상에서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보시면서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